오늘은 요새 유행하고 있는 무화과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게요. 특별한 재료 없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먼저 무화과를 준비해야겠죠? 무화과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직 많지 않을 테니까 마트나 인터넷에서 사서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직접 키운 열매를 준비했어요. 왼쪽부터 칼데로나, I258, 피고프레토, 비에날, CDD 리마다고요. 아마 무화과 키우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고도 욕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 품종들이 전부 다 최고 고급 품종들이거든요. 남들은 생과로도 없어서 못 먹는 품종인데 오늘은 아이스크림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진짜 사치죠. 먼저 무화과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무화과는 여기 배꼽에 물이 들어가면 맛이 없어지기도 하고 쉽게 상해요. 그래서 씻을 때는 배꼽이 아래로 가게 한 다음에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되세요. 사실 이 무화과는 씻을 필요가 없는 게 저는 무농약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바로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따서 바로 먹을 때도 많거든요. 여기 껍질의 흰색도 먼지가 아니고 과분이에요. 당도가 꽉 차면 이렇게 과분이 올라와요. 그래도 예의상 물로 살짝은 씻어줄게요. 사서 먹는 무화과도 예전엔 무농약이 많았는데 요새는 무화과 바구미라고 해충이 유입돼서 무농약 무화과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무농약이면 저처럼 살짝만 씻으시면 되고 따로 무농약이라고 안 써 있으면 방법은 저랑 똑같이 씻으실 때 씻는 시간을 충분히 씻어주세요. 그 다음에 꼭지 쪽을 칼로 잘라주세요. 저는 잘 익은 열매니까 살짝만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 단면이 약간 노란색이죠. 덜 익은 무화과는 이 단면이 새하얀 흰색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경우에 흰색 수액이 나올 거예요. 그 수액 안에는 피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서 입이나 혀가 따끔거리는 원인이 되니까요. 수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수액이 안 나올 때까지 좀 더 많이 잘라주세요. 사서 드시는 무화과는 대부분 수액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가 무화과 손질하는 방법이고요. 이건 무화과 아이스크림 뿐만 아니고 생가로 드실 때도 똑같이 이렇게 손질해서 드시면 되세요. 추가로 보통은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반을 갈라서 드시면 속이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만들 거니까 여기까지만 손질할게요. 이제 다른 무화과도 똑같이 손질해 보겠습니다. 이제 손질이 끝났고요. 식탁으로 왔습니다. 준비물은 특별한 게 없어요. 종이 호일이랑 빈 접시만 하나 있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먼저 종이 호일을 뜯어서 반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종이 호일 사이에 무화과를 넣어주시고요. 접시로 꾹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너무 얇게 누르면 오히려 나중에 떼기 힘드니까요. 아주 얇게 누르실 필요는 없고 적당히만 눌러주세요. 휴대폰보다 약간 얇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른 무화과도 전부 눌러줄게요. 어떻게 보면 꽃이 핀 것 같기도 해요. 무화과가 한자로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뜻인데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땐 무화과는 꽃도 안 피고 바로 열매가 열리니까 신기했나봐요. 그런데 사실 무화과가 열매가 아니라 꽃이거든요. 그래서 열매 안에 꿀이 엄청 많고 달아요. 이렇게 눌러놓으니까 진짜 꽃처럼 됐네요. 마지막 초록색 무화과 CDD 리마다도 눌러줄게요. 이제 준비는 다 됐고요. 냉동실에 넣어주면 끝입니다. 위에 진짜 아이스크림도 있네요.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웬만한 아이스크림 저리 가라예요. 이제 다음 날이 됐고요. 이렇게 종이 호일에서 떼어서 드시면 되세요. 손으로도 잘 갈라지니까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시원하면서 너무 맛있어요. 식감이 너무 무르지도 않고 질기지도 않고 과육이 적당히 씹히면서 진짜 아이스크림 같아요. 무화과 식감이 물컹거려서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아이들도 이건 부드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열매를 통으로 올리는 건 몇 번 해봤는데 그러면 꽝꽝 얼어서 베어 먹기도 힘들고 식감도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아이스크림으로 만들면 나중에 한여름에 더울 때 하나씩 꺼내 먹기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으로 바로 드셔도 되지만 요거트에 넣어 먹어도 좋아요. 저는 보통 냉동 블루베리랑 아몬드를 넣어서 먹었었는데 아이스 무화과도 같이 넣어봤어요. 먹어보면 무화과를 씹을 때 과육이 살아있으면서 단맛이 강하게 배어나와요. 몇 번 먹어보니까 다른 재료 안 넣고
아이스 무화과만 넣는 게 가장 맛있더라고요. 저는 사진 찍느라 하나는 손으로 잘라서 넣고 초록색 무화과 아이스크림은 통째로 넣었는데요. 요거트에 넣을 때는 잘라서 넣는 게 중간중간 무화과가 씹혀서 맛있더라고요. 무화과가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건강에도 좋고 칼륨, 칼슘, 철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항산화 성분이랑 비타민 B가 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요거트랑 같이 먹으면 완전 건강식이죠. 저는 무화과 자체가 신품종 무화과라 굳이 아무것도 안 넣어도 엄청 달아요. 만약에 마트에서 산 무화과로 만드신 경우에는 당도가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꿀을 조금 넣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품종 무화과는 생가로도 너무 맛있어서 사실 저는 다른 무화과 요리는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무화과 아이스크림이랑 무화과 당금주만큼은 먹어보고 완전히 빠졌어요. 올해 봄 날씨가 좋아서 무화과가 엄청 열려가지고 여름에 주변에 여기저기 나눠주고도 너무 많아가지고 간신히 먹었거든요. 진작에 이 방법을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아마 종이호일째로 지퍼백에 넣으면 오래 보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남은 열매는 더 얼려서 만들어 놓고 무화과 안 나오는 시즌에 천천히 먹어야 되겠네요. 만드는 방법도 너무 간단하고 맛있으니까요. 무화과 아이스크림 한 번쯤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안 익은 무화과로 무화과 당금주 담근 것도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